이번 영상에서는 옷에 대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설명 따로, 예문 따로 할게요. 예문도 둘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워낙 많아요. 근데 또 양도 많은데 다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 표현이 없어요. 다 흔하게 쓰는 표현이니까 안 다룰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흔히 책 읽으면 많이 나오죠. 이런 단어들은. 근데 이제 워낙 많아서 네 가지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 특징을 먼저 봐요. 이 네 개는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평범한 옷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징은 따로 봅니다. 이 세 개는 우리가 물론 수트는 뭐 정장이라는 뜻이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이 세 개는 비슷하게 써요. 뭐 수영복, 뭐 또 뭐 스포츠복, 뭐 또는 뭐 아동복 이런 복자가 들어간 말에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다섯 개는 뭐 어떤 시대나 뭐 카스튬은 조금 다른데 뭐 카스튬은 시대나 장소 뭐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옷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 복장이라고 하죠. 복장.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흔히 행사, 특별한 행사 같은 것에 어떤 거기에 맞는 복장 대부분 좀 가운처럼 생겼어요. 다 그런 옷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활동에 맞는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흔히 등산 같은 거 하려면은 그 장비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옷이 장비의 일부로서 그 옷일 때,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레스는 원래는 웨딩 드레스나 이브닝 드레스 같은 여성용 원피스, 네, 이런 원피스 의류를 뜻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좀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폭넓게 사용하죠. 원래는 프랑스였었는데, 네, 프랑서, 드레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드레스가 원래 차려입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쓰면은 차려입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명사로 쓰더라도 그 그거 차림새에 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려입는 행위, 어떤 그 모습, 차려입은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불가산 명사입니다. 어나 s 안 붙어요. 그냥 추상명 우리가 왜 구상명사, 추상명사라고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 시 한 편을 poe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poetry 하면 시 전체를 가리켜서 poetry라고 하죠. 시라는 분야를 가리켜서 마찬가지로 드레스도 그래요. 근데 그런 드레스가 만약에 형용사 같은 것을 앞에 붙여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렇게 이브닝 드레스 하듯이 앞에 다른 명사나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종류를 나타낸다고 그러죠. 용도에 해당하는 종류를 나타낼 때는 가산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드레스의 초점이 뭐예요? 행위, 어떤 차림새, 네, 불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lothes도 거의 그 드레스랑 좀 비슷하지만 clothes는 천이라는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이래봬도 영어에 순수 영어가 거의 없죠. 다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를 독일어 문법책에 넣어서 쓴 게 영어죠. 그런데 이게 순수 영어예요. 이게. 네, 원래 clade가 변해서 clothed. 네, clothed가 옷을 입히다라는 동사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제 clothes는 천이라는 물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몸에 걸치는 의복을 포괄적으로 이르러서 옷, 의복이라고 해석되고요. 항상 복수로 씁니다. clothes는 단수로 쓸 수가 없어요. 네, 항상 복수로 써요. 네, 제가 지금 원래는 써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요.
다 하나씩 쓰려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close가 항상 복수니까 옷 한 벌 할 때는 a suit of clothes 이렇게 써요. 옷 한 벌. 네, 한 벌 셀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항상 복수니까. close는 단수가 없습니다. 근데 옷 두 벌 할 때는 two suits, yes 붙었죠. two suits of clothes라고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옷 하나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싶어요. 네. 물론 우겨가지고 one piece of clothes 써도 뭐 틀린 말이긴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영어는 틀릴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막 쓰면 돼요, 그냥. 근데 공부할 때는 철저히 올바르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정말 철저하게 올바르게 하시고 쓸 때는 틀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원어민들은 챙겨서 듣습니다. 막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옷 하나 할 때 여기다가 여기 수트 대신에 piece 넣는다든가 a piece of clothes 이렇게 쓰면 뭐 의미가 통하긴 하겠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piece는 이 복수 앞에다 안 쓰죠. 이 단수 앞에다 써요. 네, 단수 이렇게 의류, clothing이 의류라는 추상명사입니다. clothes가 구상명사라면 네,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킨다면 그것의 종류, 한 분류를 나타낼 때 clothing에서 의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단수명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옷 하나, 네, 옷 하나를 나타낼 때는 an article of clothing 해도 되고 an item of clothing 해도 되고 a piece of clothing 한국인이 쓰기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이거 쓰는 것 같아요. an article of clothing. article이 물품 하나라는 뜻이에요. item은 품목 하나라는 뜻이고, 네, 이렇게 미국 사람들 거의 다 이거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쓰기 좋아하죠. A piece of clothing. 네, clothes 이게 항상 복수니까 한 개를 꼭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clothes는 항상 복수로 쓰기 때문에 네, a piece of clothes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 안 날 때는 쓰셔도 돼요. 다 음이 통합니다. 네. 그 다음 clothing. clothing은 아까 cloth라는 동사 행위에서 나온 말인데 집합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칭 명사라고도 하죠. 전체를 가리키는 명사. 의류, 옷, 의복이라고 똑같이 해석은 하는데, 글쎄요, 꼭 격식적이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cloth가 동사로 쓰면 입다라, 착용하다라는 뜻이죠. cloth가 동사로 쓰면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clothing 하면은 네, 모자나 신발까지 몸에 걸치는 건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clothing 하면은. 근데 이제 좀 어떤 그 구체적인 용도를 나타낼 때는 덮개라는 뜻으로 써요. 그럴 때는 셀 수 있는 말이 돼요. 덮개라는. 영어 참 이래서 어려워요. 좀 어떤 용도가 구체적이면 셀 수 없는 말이 셀 수 있는 말처럼 돼요. 이렇게. 용도가 구체적이면.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말, 불가산 명사가 어나 s가 붙을 때는 종류를 나타내요. 용도나 종류. 그래서 셀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단어 아주 중요하죠. cloth. 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clothing은 의류라고 하는데 모자나 신발, 뭐 양말 다 포함되어 몸에 걸치는 의류, 몸에 걸치는 것 정도 해당되고 cloth는 그냥 천이에요. 직물, 재료. 예, 이렇게 천, 옷감, 직물, 필육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재료, 천도 마찬가지로 용도가 구체적이면 어떤 그 용도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조금 뭐 천조가리 뭐 이런다든가 어를 넣어가지고 cloth 하면은 천조가리 하나, 물론 a piece of cloth가 정확한 표현인데 문제는 원어민들이 그렇게 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식탁보가 좀 많이 쓰이는 식탁보하고 이렇게 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garment. 이 garment는 거의 뭐 옷의 그 가장 구체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garment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garment예요. 근데 또 셀 수 있는 명사이기도 하고, 고대 프랑스에서 옷을 갖추어 입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guard가 보호하다, 우리가 guard라고 하잖아요. guard. mont가 뭐 하는 것 할 때,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 즉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추어 입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garment는 여기 있는 거 다 garment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들을.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입는 일상 옷을 가리켜요. 뭐 성직복 이런 것도 물론 garment 맞습니다. 아무튼 옷 한 가지, 의복 한 점, 네, 이런 뜻이에요. A piece of clothing 하고, 네, 혹시라도 이렇게 복수로 쓰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를 나타내죠. 의류라고, 네, 종류가 많으면 의류하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이게 긴 여성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 흔히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상점이나 상업적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긴 여성복들을 흔히 garment라고 해요. 네. 그 다음 또 suit를 표현합니다. suit. 네, suit는 물건의 한 벌이라는 뜻이죠. 짝 지어 놓은 거, 한 벌. 네, 짝 지어 놓은 거. 원래 프랑스 sweet라는 말 아시죠? sweet에서 나온 말인데, 일반적으로 정장 한 벌을 가리켜요. 그냥 a suit 하면 정장 한 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 벌. 일반적으로는 정장이에요. 우리 그 양복이라고 하는 거, 수트가 아주 특색이 분명한 단어입니다. 양복. 근데 물론 다른 뜻으로도 워낙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옷에 한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의 옷을 수트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나타내면 무슨 복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네. 스윙수트, 수영복, 자깅 수트, 조깅복. 네. 여기서 수트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어페럴도 있고 웨어도 있고. 이때 수트는 거기에 맞추어진 옷 이런 뜻이에요.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수트는 맞춰진 옷, 목적에 맞추어진 옷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깅 수트 하면 조깅복, 스페이스 수트 하면 우주복, suit of armor 하면 갑옷이네요. 이렇게 또 이거는 이제 갑옷 한 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은 suit of armor 하면은 뭐 바지, 뭐 또 여러 가지 모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a suit of clothes, 옷 한 벌. 네, 또 two piece suit, 두 벌로 된 정장이네요. 바지하고 옷 하나. 만약에 three piece suit 하면은 조끼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수트가 정장이라는 말로 쓰일 때는 대부분 남성 정장을 말해요. 네, 조끼, 바지, 그 다음에 자켓 포함해서 그러면 3피스가 되죠. 네, 3피스. 1피스, 2피스, 3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wear. 수트가 목적에 맞추어진 것이라는 느낌의 무슨 복, 수영복, 우주복, 뭐 갑옷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이 wear는 이제 착용의 뜻이죠. 우리가 착용, 네, 몸에 걸친 것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wear가 쓰게 되면 조금 네, 좀 더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급할 때 막 바꿔 쓰셔도 괜찮아요. 네, children's wear 그러면 아동복. 예, children's wear 아동복, ladies wear 숙녀복, men's wear 신사복, travel wear 여행복, sports wear 운동복, outerwear 겉옷 이렇게 겉옷 외투라고 하죠. 겉옷 외투. 네.
그 다음에 active wear. 이게 조금 활동복이라고 하는데, 스포츠복을 active wear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등산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 있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네, 한국 사람들 추리닝이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런 옷들을 active wear. 근데 청바지를 입고도 많이 활동하니까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좀 입기 편한 거. casual wear. 네, 평상복. 네. 여긴 wear는 왠지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네, 이런 것들을 wear라고 해요. apparel도 wear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다 wear라고 쓰고 apparel은 흔히 그 상점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좀 상업적으로. 그래서 apparel 하면 이거 뭐냐면 뭐에 딱 맞추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네, 거기에 딱 들어맞게 한 것. 수트랑 거의 비슷하죠. 수트하고. 근데 이제 뭔가 수트는 딱 맞춰진 건데 수트는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어페럴은 왠지 조금 낯선 표현이죠. 흔히 그 옛날 표현,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 아니고 예스러운 옛날 느낌이 나는 표현인데 대부분 상업적으로 네, 좀 고급스럽게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의류 옷이라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불가산 명사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성을 띠거나 용도가 종류를 나타내는, 즉 용도에 맞게 종류를 나타내면 쓸 수 있는 명사로 쓸 수 있어요. 네, 이 표현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특히 매장에서 특정한 용도를 밝힐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apparel이라고 해요. 그래서 children's apparel, 아동복. 일반인들은 대부분 children's wear라고 한다고요. children's wear, 네, women's wear, men's wear라고 하는데 왠지 있어 보이려고 매장에서 이렇게 women's apparel, men's apparel 이렇게 쓴다고요. 네, 네, 드디어 costume 나옵니다. costume 하면은 원래는 costume이 custom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custom, 관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관습에 맞는 것, 어떤 각 분야의 관습에 맞는 것. 패션은 방식, 뭐 커스텀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죠. 패션도. 패션이 원래 방식이라는 뜻이죠. 방식, 모습, 모양, 뭐 이렇게 생김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패션과 커스텀의 의미, 한마디로 커스텀만 해요.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말인데, 네, 아주 이게 딱 좋은 편이에요. 뭐 이 국민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좀 문제 있는 단어 같아요. 국가가 우선이고 백성이 뒤로 가버리죠. 예, 이게 원래의 국민은 황국신민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원래 이 말이 생긴 것은 황국신민, 네, 식민지 시대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들은 말이라서. 근데 이게 순수 우리가 만든 말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우선이고 백성이 뒤로 가는 거는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전체주의 좀 폐쇄적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엉뚱한 소리 했네요. 국민, 계급, 시대, 계급, 신분 같은 거 말하죠. 직책 또는 뭐 시대, 뭐 지방, 카우보이 커스튬 이러죠. 카우보이 복. 그러니까 어떤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차림하는 것, 네, 복장이나 옷차림을 말해요. 우리가 커스튬, 네, 장소, 목적, 계절에 맞는 복장.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갖춰 입는 특별한 옷이죠. 네, 근데 이제 커스튬은 연극이나 무대에서 주로 이제 연극에서 많이 그 복장을 취하죠. 네, 커스튬이라고 합니다. 저희 커스튬 많이 입을 때가 언제죠? 그 왜 할로윈 데이 때 많이 입죠. 예, 우리
우리 한국 사람은 할로윈 데이가 조금 공포스러워서 단어를 말하기도 힘들어졌는데, 네, 그때 카스튬 많이 입어요. 로브스나 이제 여티로 나오는 것들은 옷이 좀 다 길어요. 무슨 뭐 신부님 옷, 신부님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처럼 길고 좀 평소에 잘 안 입는 옷들이죠. robes 하면은 입은 사람의 직무, 즉 직무의 표시, 뭐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공식적인 옷, 네, 그런 옷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헐거운 복장인데, long loose garment. 여기 나온 건 다 garment라고 그랬죠. 다 garment입니다. 근데 이제 좀 헐거운 복장인데 어떤 신분,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신부님인지, 성가대인지, 뭐 이런 걸 또 판사인지, 검사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옷, 네, 그런 것들을 robes라고 합니다. 기본, 뭐, 관복, 예복, 법복,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네, 옷은 근데 해석은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책이나 신분 또는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옷이라고, 신부님인지 성가대인지 수녀님인지 판사인지 변호사인지, 변호사는 옷 따로 안 입나요? 검사인지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옷, 네, 그런 것들을 로브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일상에서도 많이 써요. 그냥 길고 낙낙한 옷을, 특히 실내복, 네, 뭐 여성, 길고 우아한 여성 정장이라는 표현으로 따로 씁니다. 네,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쓰는 표현이죠. 이런 데다 쓰는 거는. 근데 이거 쳐보면 뭐 여성용 그 시스루 옷 비슷하게 생긴 그런 옷들도 robes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wardrobe, word가 보호하다고, robe가 아까 옷이었었죠. 옷, wardrobe, wardrobe. 근데 이제 이거는 robe를 담아두는 것, 그러니까 옷장이라고, closet 옷장 아시죠? 로브를,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로브에 해당하는 옷들을 보관하는 곳이니까 옷장이에요. 근데 옷장이라는 의미로 쓰기보다는 그 옷장에 들어있는 옷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것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쓰죠. 일종의 컬렉션이요. 로브의 컬렉션이 워드로브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로브가 많다 이런 뜻 하려면 have a large wardrobe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집합명사니까 항상 단수 쓰겠죠. 네, 집합명사 딱 좋네요. 이렇게 로브의 집합명사가 wardrobe입니다. 그냥 옷장이란 뜻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vestment, 이 단어 소설책에 참 많이 나옵니다. 소설책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그 Special Relationships라고 카네기가 쓴 소설에도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vestment, vest가 원래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vest가 입히다. 근데 이제 어떤 주로 성직자나 성가대원, 네, 성직자를 clergy, 이것도 추상명사죠. 집합명사. 단수가 뭐예요? 네, clergyma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가대원, chorister.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네, 아까 로브 비슷하게 생긴 형태의 옷을 마치 그 가운처럼 입는 곳 있죠. 네, 그런 것들을 vestment라고 합니다. 주로 성가대나 성직복으로 입는 옷,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체로 이제 장신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옷이 딱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신구들이 막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띠가 막
이렇게 둘러져 있거나 이러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vestments하고 복수를 씁니다. 가운은 다들 아시죠? 가운. 원래는 드레스, 여성용 드레스를 의미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써요. 아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가운은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드레스처럼 생긴, 네, 아까 그런 옷들하고 비슷해요. 판사의 법복, 왜 학위식 할 때 입는 옷 있죠. 그것도 가운이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그냥 대충 걸쳐 입는 옷, 네, 그런 것도 가운이고요. 네, 가운은 워낙 다양하게 쓰죠. 나이트 가운, 한마디로 몸에 쉽게 걸쳐 입는 옷들을 다 가운이라고 해요. 네. 나이트 가운, 이브닝 가운, 야회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명사죠. 야회복. 야간 파티를 많이 해요. 저쪽 사람들은 그때 그런 어떤 모임을 야회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브닝 가운, 그때 입고 가는 옷, 좀 화려하면서 노출이 심한 옷을 보통 칭해서 말해요. 웨딩 가운. 웨딩 드레스를 웨딩 가운이라고 하고, 네, 웨딩 드레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런 형태의 옷들을 다 가운이라고 해요. 또 judge's gown, 판사의 법복, 그다음에 graduation gown, 졸업식 가운, 그다음에 surgeon's gown, 의사의 그 가운도, 네, 수술할 때 입는 가운 있죠. 그것도 가운이라고 합니다. 네, 가운은 좀 느낌이 오시죠? 쉬우니까. 기어가 원래는 장비라는 뜻이에요. 네, 장비, equipment라는 뜻인데, 기어가 옷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 장비의 일부분으로서의 복장입니다. 어떤 등산을 한다든가 할 때 등산복 하면 기어가 될 수 있죠. 네, 주로. 근데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네, 최신 유행한 옷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꼭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garb도 기어랑 같은 뜻인데 이탈리아어에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문어적인 표현인데, 직업, 시대, 국가를 나타내는 복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수한 복장, 그런 형태의 복장을 나타내는데, clerical garb, 이거는 이렇게 이 단어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성직복, clerical garb, prison garb,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어처럼 약간 장비의 일부분으로서 다 차려 입는다, 갖추어 입는다. 네, 우리는 장비는 갖추는 거잖아요. 갖추는 것을 장비라고 해요. 어떤 것을 어떤 목적에 맞게끔 갖추어 입는 것을 garb라고 합니다. 네, attire는 수능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attire는 프랑스어인데 이것도 equip라고 같은 말이에요. 갖춰 입다. 요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행사에 어울리게 격식에 맞춰서 갖추어 입는 것, 그런 우리가 갖추어 입는 것을 한국에서는 복장이라고 하죠. 복장, 차림새, 성장이란 표현 좋네요. 성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동사로 쓰면 차려입히다, 성장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outfit, 네, out이 바뀌고 fit가 적당한 이런 말이죠. 바깥 활동에 적당한 들어맞는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outfit도 장비라는 뜻이죠. 장비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겉옷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는 어떤 의복을 가리켜서 outfit라고 합니다. 이것도 장비라는 해석 많아요. outfit, 단체라는 뜻도 있고 회사라는 뜻도 있고 참 다양하죠. outfit는. 네, 그렇게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네 단어. 네 단어는 일상적인 의복이나 옷을 가리킨 말이고, 이 세 단어, 특히 무슨 복, 수영복, 여성복, 아동복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고, 이 단어들은 뭐예요? 이렇게 특정 목적에 맞는 어떤 신분을 드러내거나 무슨 일 하는지 직책을, 어떤 직업을 드러내는 옷이라겠죠. 판사복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장비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어떤 갖추어 입는 것, 어떤 목적에 맞게 갖추어 입는 것, 마치 장비의 일부처럼 갖추어 입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예문을 하나씩 살피면서 다시 복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